안녕하세요. 충북 증평군에 살고 있는 송영옥입니다. 저의 고향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이고요. 아주 하늘만 빠끔히 보이는 산속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네, 제 어릴 적 추억은 웃음이 나오는 추억이 많고 부모님과의 사랑 얘기가 참 많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들에 가실 때 지게 위에다가 이렇게 집으로 만드는 둥구미에다가 저를 앉혀가지고 밭에다 갖다 놓고 자연 말을 계속 구워주시고 먹고 놀아라 하고 아버지가 일을 하시고 집으로 올 때는 또 둥구미에 넣어가지고 지고 오던 기억이 있고, 아버지 엄마가 낮에 보리타작을 하면 우리는 문화에서 이렇게 제비처럼 구경하고, 밤이 되면 동네 어머니들이 핑 둘러 앉아서 키로다가 이렇게 보리를 털면 어머니는 이만한 가마솥에다가 감자나 고구마를 쪄서 동네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면 안 잡숫고 이 앞치마에다가 이렇게 그냥 그 한 그릇씩 이렇게 반바가지씩 이렇게 가져가시던 기억이 나고, 또 요즘에 이렇게 복숭아가 익으니까 복숭아 익을 철이면 시내에 엄마들이 이런 광우리를 가지고 와서 복숭아를 갖다가 시내 갖다 팔고, 새벽이면 이제 복숭아 파는 쌀을 이렇게 저희 집에 갖고 오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때 생각만 하면은 복숭아가 너무너무 맛있고, 네,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과일도 많이 먹고 좀, 네,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입학을 할 때 저희 때는 교복이 있었어요. 검정 우아기에 아래는 아무거나 입는데, 오빠가 제가 어렸을 때 서울서 고등학교를 다녔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빨간 끈이 있는 가방을 사다 주셔서 가방 메고 또 빨간 운동화를 신고 교복을 입고 입학하던 생각이 나는데 저는 아버지 손 꽉 잡고 입학하던 날 집에를 왔는데 우리 키 큰 친구가, 네, 집을 못 찾아와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난리 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3학년 때인가 저희 뒷집에 사는 오빠가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맨날 오빠네 집에 가서 이렇게 동화책을 갖다가 제가 매일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말을 잘하나 생각해 보니까 뒷집에 오빠네 집에 선생님 하고 부르면은 선생님이 책을 골라서 주시는 대로 제가 계속 책을 읽었었던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때 어릴 때 책을 하도 많이 읽어서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심리라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심리인데, 예전에 길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면 이렇게 여기까지 빠져서 학교 가면 운동화 다 젖고, 집에 올 때 또 젖은 운동화 신고 오고, 그때 동상 걸린 게 아직도 동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달래 피면 진달래꽃 따먹으러 산에 돌아다니고, 또 찔레도 따먹고 송화도 따먹고, 그 중에서 제일 추억에 남는 거는 딸기요. 딸기가 익었는데 친구가, 야 영호가 우리 딸기 따러 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야 여기는 딸기가 없는 데인데 왜 너는 이렇게 깊이 들어오니, 여기는 아래 동네 가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아니래, 조금만 더 와봐 조금만 더 와봐 해서 갔더니 조만치에 어떤 오빠가 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오빠가 저기 왜 와 있니 그랬더니,
영호가 저 오빠가 너 데리고 오면 돈 준대. 돈 받으러 가자.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제 가깝게 가서 보니까 그 오빠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동네는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스피커라는 거를 집집마다 달아주면은 여기서 말소리가 나게 이렇게 시내까지 전기선을 이렇게 이어서 그거를 우리는 삐삐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을 이어주는 오빠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오빠가 왜 그랬더니 오빠가 돈 준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절대 남자 따라가면 안 된다. 남자 있는데 가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신 생각이 뻔떡 나갖고 그냥 팍 이렇게 뛰가니까 영호가 어디가 이리 와 오빠가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산을 넘어가야 될 동네인데 팍 뛰어가가지고 엄마 글쎄 제 영애가 딸기 따라가자 그래서 갔더니 저 스피커 삐삐선 그거 다는 오빠가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돈 준다고 데리고 오랬대. 엄마 나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고 막 무서워서 뛰어왔어. 제가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해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한전이라는 곳에서 그 직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 이렇게 잘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주 그 생각만 하면 웃음도 나고 섬찟합니다. 저기 충주 달래강 전설을 얘기해 주시면서 간접적으로 그 성교육을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달래강 전설은 저희 동네에서 산을 넘으면은 충주 그 달래강 줄기가 굉장히 긴데 어머님이 고향이 거기셨어요. 그래서 여름 장마에 막 소낙비가 오니까 누나는 앞에 가고 남동생은 뒤에 이렇게 갔는데 내 온몸이 다 젖어서 이러니까 몸은 못 돌리고 고개 들고 아무개야 불러도 오빠가 안 오더래요. 하여튼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하여튼 남매가 그래갖고 이렇게 뒤돌아서 갔더니 그냥 오빠라고 그럴게요. 오빠가 비에 젖어서 누이에 알몸이 다 드러난 걸 보고 여기가 이 생체 리듬이 발동을 해서 이렇게 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꺼내놓고 돌로 이렇게 하셨대요. 그게 달래강의 전설이랍니다. 그래서 오빠야 달래나 보지 그래서 달래강이 됐답니다. 학교요 많이 못 다녔어요. 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던 해에 첫째 오빠가 결혼해서 살림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언니는 시집을 가셨고 용띠 오빠랑 저서부터 이렇게 오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중학교를 못 보내주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도 학교 갈 거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아버지 나 중학교 보내줘. 이거 막 울었어요. 울었더니 예전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화재가 나서 우리가 재산을 많이 잃어서 지금 너희들 학비 이렇게 될 큰 형편이 못 된다. 아버지가 그러셔요. 그래서 아버지 그게 뭔데 왜 나는 학교를 안 보내줘? 내가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럼 조건부로 하자. 학교 갔다 와서 저녁 해 먹고 소득 써야 되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거들어 줘야 되고 방학 때는 방학 숙제 한다고 방에 앉아 있지 말고 농사일을 거들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가세가 기우는지 몰랐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알았어요. 객지에 나가서 사는 큰 오빠한테 엄마 아버지가 시골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빚을 졌다는 사실을 중학교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엄마가 불쌍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입어가지고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프니까 제가 아침밥도 해 먹어야 되고 동생들 오빠까지 5명의 도시락을 싸야 되고 그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엄청 힘들게 3년을 중학교를 다니면서 숙제를 한 번도 못했어요. 방학 숙제라는 건 해볼 생각도 못하고 근데 이럴 상황에 내가 뭐 무슨 고등학교를 가겠어. 차라리 집에서 엄마 아빠 도와서 농사일이나 거들어야지 하면서 그때 무슨 이렇게 통신 고등학교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신청을 해서 책이 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졸려서 공부를 못해요. 담배가 8단이면 건조실이 2개고 고추 말리는 거 하면은 5,000평이 넘는 거를 아버지는 담배 따다가 담배 찌는데 올인하고 엄마는 아프다고 빌빌거리고 이러고 있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도록 일을 하고 그때 담배 꼬여서 여기 다른 게 아직도 손이 이렇게 움푹 파여서 흉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아유 오빠나 대학교 다니면 되지 뭐 나는 포기할래 엄마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그 무국이라는 시내에 소설책이라는 소설책은 만화가 이렇게 다니면서 다 빌려다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부는 못하고 책을 무진장 많이 읽었던 것 같았어요. 결혼은 우리 오빠랑 같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자취를 하던 자취생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뭐 서로 인정해놨다고 그래서 초평면에서 최고 부자라고 그러고 땅도 그렇게 많다고 그러고 그냥 부모님이 맺어준 대로 그냥 결혼했었던 것 같았고 이제 아이는 2을 낳고 이제 부모님이 내가 너희를 도시에서 살라고 가르쳤지 시골에 살으라고 가르쳤느냐 그러면서 나가 살으라 그래가지고 나갔죠. 나가가지고 이제 저기 수원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한때는 좀 돈을 엄청 벌었어요. 엄청 벌어서 집도 막 3층짜리 집도 짓고 제가 부동산도 좀 했고 또 애들 아빠는 회사도 차리고 그랬는데 술이 원인이었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어쨌든 안 좋은 관계로다가 우리나라 신문에 풍원 종합개발 45억 부도라는 게 딱 신문에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집안이 갈리갈리 찢어지면서 저 혼자 애들을 2을 맡아서 아들만 2인데 이제 제가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때서부터 벽돌을 배워서 40년 벽돌을 썼죠. 그래도 그냥 나의 운명이라 하고 받아들였어요. 아빠 같은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못하겠대요. 나에게 아빠의 피가 흐르지 않을 수는 없다고. 엄마 같은 불행을 다른 여자한테 주고 싶진 않고 나도 술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행동이 나올 텐데 아빠나 삼촌들처럼 그럴까봐 두려워서 못한대요. 너희들이 있어서 나도 30세끼 밥을 먹을 수가 있었고 너희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었고 그래도 너희들이 아빠하고 사는 애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고 엄마가 힘들 때마다 나는 엄마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재롱을 부리고
지금도 나는 엄마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엄마 자랑하는 게 제일 행복이래요. 벽돌 40년 싸면서 여기가 이제 벽돌에는 그 양잿물이라고 표현하는 그 재료가 들어가는데 벽돌을 정상으로 안 만들고 불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분가루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걸 40여 년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폐가 뭐 진폐증의 일종이라고 그러면서 폐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골에 들어온 지 5년 됐죠. 그래서 여기 와서 흙냄새 맡고 살으니까 폐가 다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미세한 냄새가 나고 그러면 이제 기침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만 있어야지 좀 냄새가 나고 그러면 지금도 기침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골에서 그냥 장 담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 기르면서 진짜 새벽부터 밤 어느 때는 9시, 10시까지도 불 켜놓고 일을 하고 오로지 일과 아이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정년퇴직하고 제가 시골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현재까지 살아온 것에 후회하지 않고 지금 잘 살고 있고 후회 안 합니다. 네, 후회 안 하고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좀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전통장을 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명인도 됐고 이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한테 체험을 하면서 전통장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그리고 참 잘 살아왔고 현재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후회는 없어.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